어느 겨울날. 뭐야 그 신가방은? 이제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밥도 안 차리고 어딜 가려고. 내가 얘기했지. 하루 종일 밖에서 고생하고 집으로 들어왔음. 그에 맞는 대접을 받아야 피로가 풀린다고. 나는 남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넌 왜 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데? 여자면 여자답게 일하는 남편한테 내조 좀 잘하면 어디가 덧나. 이래서 집구석에만 있는 것들은 남자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도 모르고 기고만장하다니까. 엄마가 얼어있는 길에서 잘못 넘어져갖고 척추골절이라 병원 입원하게 됐다고 아까 전화로 얘기했잖아. 알아보니까 낫는 속도도 더디고 통증 심하다던데 어떻게 병원에 엄마 혼자 있으라고 해. 자식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서 병간호 좀 하겠다는 것도 이해 못해줘? 참나. 그러게 니네 엄마는 일도 안 하면서 이 겨울날 밖을 돌아다니다 넘어지냐? 예전부터 재산이 많아서 한평생을 일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자랑하던 얘기할 때는 언제고. 병수들은 집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안 하던 짓을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긴다더니 니네 엄마도 참. 아니 막말로 시집가서 엄연한 가정이 있는 딸내미가 병간호 하겠다 하면 어떻게든 뜯어말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위 보기 미안하지도 않나? 어떻게 눈치도 없이 넙죽 좋다 그래? 아무튼 이해를 할래 알 수가 없어. 오빠가 척추골절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밥도 제대로 못 삼키고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가질 못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엄마 언제 한 번이라도 오빠한테 미안할 일 만든 적 있어?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줬지. 오빠한테 피해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다친 걸로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아? 그리고 아빠가 하던 영화사 받아서 운영한 지 꽤 됐거든.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장모님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니? 됐고. 엄마 다쳤다고 걱정해주는 거 기대도 안 했지만 적어도 가족이면 가족답게 비아냥거리지 마. 참나. 그러게 왜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겠다고 나서선 살던 대로 달라는 게 괜히 나오고 말이겠어. 그러니 한겨울에 넘어져서 골절됐다고 입원이나 하지. 그렇게 영화사가 잘 나가고 집에 돈도 많으면서 좀 도와준 걸로 생색이라도 내겠다 이거야? 자기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알겠지만 그건 네가 아니라 니네 부모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거야. 운 좋게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지 다으면서 처음부터 지가 잘나서 가능한 일인 거 마냥 잘난 척은. 그래서 오늘 가면 언제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나더러 밥 굶고 있으라는 거 아니지?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난 밥에 민감한 사람이니까 굶어라 밖에서 먹고 들어와라 그딴 소리 하기만 해봐. 네가 그렇게 병간호를 해야겠다 하면 100번 양보해서 허락은 해줄 테니까 밥 때마다 집에 와서 밥 차리고 가. 집에 식재료도 있고 만들어준 밑바탕이 있잖아. 말이 좋아 골절이지. 엄마 나이 땐 회복도 잘 되지 않을 텐데 얼마나 걸리지 어떻게 알아. 골절된 곳이 척추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두 달은 걸리겠지. 엄마 병간호하러 가는 마당에 내가 밥 차리는 식무도 아니고 매 끼니마다 다른 음식 만들면서 챙겨줘야 돼? 만들어준 거 다 먹으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해먹어. 내가 오빠 옆에 계속 있을 거란 보장도 없는데 마흔이 넘도록 제 손으로 음식 하나 못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 좀 하지 마. 아이씨. 어디 남자가 부엌을 들어가? 잘난 집에서 공주처럼 자란 너는 어떻게 교육받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절대 부엌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너만큼은 아니어도 나도 우리 집에서 엄청 귀하게 자란 사람이야. 우리 아빠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물 한 잔을 직접 떠다 드신 적이 없던 분이고 그런 모습 보고 자랐는데 내가 부엌 일을 어떻게 하냐? 돌아가신 아빠가 알면 뒷목 잡고 2번 돌아가실 일이라고. 그리고 네 말대로 남녀간에 나뉘어진 역할 없이 평등하다면 너도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야지 왜 집에서 놀고 먹냐? 지 편할 때는 가만히 있고 불리할 때는 왜 성별로 역할을 구분짓냐고. 따지고 이런 걸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 내가 집에서 논다고 누가 그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동안 일하면서도 장단 맞춰서 밥 차려주고 한 건
싸우기 싫고 얘기할 힘도 없어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뿐이야. 아이 참나. 원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됐다.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어차피 이해도 못할 테니까 그만 얘기하자. 내가 뭐라 해도 어차피 세상에 있는 돈은 혼자 번다고 생각할 거잖아. 형 음식 못하겠으면 배달시켜 먹어. 집밥 아니면 안 되는 사람도 아니면서 왜 자꾸 집밥 타령이야. 배달도 싫으면 그냥 어머님한테 해달라 하면 되겠네. 요새 어머님이 조용하셔서 불안하던 참이었는데 당신 밥 차려주는 거 때문에라도 밖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면 좋은 거잖아? 야, 너 무슨 애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 아까부터 자꾸 우릴 도와줬다 그러질 않나? 지금은 뭐? 조용해서 불안해? 야, 암만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너무 밑에 사람보다 생각 없이 말하는 거 아니야? 밖을 안 돌아다니는 게 좋다니. 왜? 아예 팔다리 다 묶어서 집에 가둬놓지? 참나. 야,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니네 엄마한테 손 좀 벌리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네 말대로 가족이면 가족답게 도와줄 건 도와주고 감싸줄 건 감싸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땐 불만 한마디 없더니 이제 와서 사람 눈치 주는 거야 뭐야.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도 절대 너랑 니네 엄마한테 손 안 벌렸어. 아직 한참 남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고 밤낮 없이 밖에서 개고생하고 있는 건 안 보여? 있는 것들이 더하더니 우리한테 빌려준 돈 다 합쳐도 3대가 먹고 살겠구만. 그까짓 게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건지. 내가 이래서 너랑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야. 알아? 사람 깔보는 듯한 눈빛에 무시하는 말투인데 어떻게 다른 부부들처럼 히히덕거리면서 지내겠어. 너도 자존심 세고 성질 있는 거 다 알겠는데 내가 너보다 5살이나 나이가 많은 남편이고 이 집의 가장이잖아. 그럼 제발 남편 존중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리고 막말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엄마가 돈 장난 때문에 손 벌린 거 말고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때 되면 반찬에다 주지. 남들처럼 시집살이 시키지도 않지. 말끝마다 우리 며느리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는데. 다른 여자들 같았으면 그 정도에 감사하면서 시어머니 떠받들면서 할 텐데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서 옛날 일까지 들먹거려. 난 지금도 우리 엄마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엄마가 없었더라면 나도 없었을 거라 생각해. 어떻게 해서든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같이 할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어른 취급도 안 할래? 당장이라도 엄마 모시고 살고 싶으면 누구 때문에 참고 있는 건데. 그냥 차라리 다른 여자들처럼 시집살이나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겠어. 솔직히 오빠 집이나 우리 집이나 모든 식구들 통틀어서 어머니만큼 사고치는 사람 있어? 평생 관심도 없던 주식에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를 집 말아먹을 뻔한 게 한두 번이냐고. 그럴 때마다 당연하단 듯이 나랑 우리 엄마한테 매번 마지막이다, 정신 차릴 거다라는 똑같은 말이나 해대면서 도와달라고. 이 정도로 믿고 도와줬으면 정신 차리고 주식이 손도 대지 말아야지. 막말로 우리 집이 이만큼 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당신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단 죄로 나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됐겠지. 5살이나 어린 나도 이렇게 잘잘못을 따질 줄 아는데 어떻게 된 게 오빠는 아직도 어머님 편만 들어? 말끝마다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장가까지 간 아들내미의 며느리 발목까지 툭하면 잡으려 그러는데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누구는 효도 안 하고 싶은 줄 아나. 나도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아빠가 남기고 가신 재산이 많긴 망정이지 밑 빠진 독에 몰 붓는 것처럼 계속 돈 빌려주게 만드는 상황 자체가 난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거야. 알겠어? 나한테서 남편 대접 받고 싶으면 제발 어머님 단속이나 제대로 하고 얘기해.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는 가족도 아닌 남인 줄 알겠네. 자기야, 시어머니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괜한 걸 바랬네. 그래 알겠어. 앞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선 딱 긋고 너는 니네 엄마, 난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되겠네.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고. 됐냐? 참나, 지네 엄만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서 이렇게 돈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돈돈거리지 시영. 야 김학수, 40살이나 먹고서도 너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냐? 내가 암만 시어머니를 개똥으로 알아서 무시한다 해도 난 너처럼 니네 엄마라고 부르진 않아. 장모님이란 말은 어디다 갖다 팔았는지 말끝마다 니네 엄마 하는 놈이 누구더러 싸가지가 없대. 우린 내세울 게 돈이라도 있는데 너넨 뭐가 있어서 이렇게 뻔뻔하게 낯짝을 들이밀고 투덜거리는 건데?
그럴 시간 있으면 니네 엄마 단돌이나 제대로 해. 또 한 번 사고치면 그땐 진짜 길거리에 나한텐 말든 일절 도움 따위 없을 테니까. 이딴 소리나 해드리고 못 나가게 막고 서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비켜. 네 말대로 난 우리 엄마 챙겨야 돼서 병간호라 갈 거니까 니네 엄마네 집 가서 살든 밥 차려달라고 여기로 부르든 마음대로 해. 잠시 후 밤. 엄마 나왔어. 자는 거 아니지? 아유 자고 싶어도 잠이 와야 말이지. 누워만 있는데도 이곳저곳 안 쑤시는 곳이 없다. 아유 그나저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내일 아침에 오지. 밤에 위험하게 돌아다니지 말라니까. 아파서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혼자 냅둬. 집에 있어봤자 걱정돼서 맘만 불편하지. 좀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오빠가 퇴근해서 얘기 좀 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엄마 혼자서 힘들었겠다. 미안해. 아유 미안하긴.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 건데 괜히 넘어져서 다쳐갖고 딸내미 고생이나 시키고. 엄마가 더 미안하지. 한동안 김서방 혼자 지내야 될 텐데 그것도 걱정이고. 김서방은 뭐래? 뭐래긴 뭘 뭐래. 자기 밥은 어떡하냐고 툴툴거리지.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 있는 게 점점 갈수록 정 떨어지는 행동만 하는지 같이 살기 싫어 힘들어 죽겠어. 엄마 넘어져서 입원했댔는데 어쩜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냐고. 가뜩이나 심란한 사람 앞에서 밥 어떡하냐는 말이 나와. 병원에 같이 가보자 하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이렇게 나몰라라 할 줄은 몰랐어. 평소에 괜히 다투기 싫어서 최대한 맞춰주려 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계속 참다가 결국 나도 터져서 말싸움했지 뭐. 이제 나도 모르겠다 진짜. 김서방이 뭔가 우리한테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참 왜 그럴까. 아유 괜히 나 다쳐서 싸우기나 만들고 다 내 잘못이지 뭐. 어떻게 하면 김서방이 예전처럼 너한테 살갑게 대할지 많이 고민하고 나라도 신경 쓸 일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아유 엄마가 나중에 김서방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도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지내려 노력해봐. 어? 엄마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사과까지 해. 엄마가 자꾸 김서방 눈치 보면서 비위 맞춰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잖아. 장모님이라 부르기커녕 말끝마다 니네 엄마 니네 엄마.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복장이 터지는지 알아? 그렇게 행동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잖아. 어머니 사고 치실 때마다 누가 얘기를 줬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어쩜 그리 뻔뻔한지. 안 같았으면 빌려준 돈만 받으면 당장 갈라서고 싶어. 그동안 엄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참고 살아보려고 마음도 여러 번 다잡아보고 온갖 노력을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연애할 땐 인생에 대한 목표도 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우리 집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자마자 완전 180도 달라졌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회사를 때려치우질 않나. 집에서 먹고 놀면서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결국엔 내 잔소리에 못 이겨서 친한형 회사 들어가 일한 지 이제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대접을 받고 싶단 건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집에서라도 그에 맞는 대접 받아야 할 필요가 풀린다면서 매 끼니마다 다른 음식들로 밥 차리려고 한다니까. 집에서 놀고 먹는데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여자면 여자답게 남편 내조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내가 놀아? 아직까지 내가 겸임교수를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말이나 되냐고. 얼마나 내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았으면 그럴 수 있는지. 이젠 더 이상 기대도 희망도 없어. 아휴,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할 줄 몰랐네. 난 그냥 하나뿐인 딸이 좋은 남자랑 단란한 가정 꾸려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길 바래서 어떻게든 잘 지내게끔 해보려고 설득해보기도 하고 부탁도 해봤었지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너도 노력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만 무조건 1순위가 내 딸이 행복한 거야. 김서방이랑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 관계를 어거지로 끌고 갈 필요 없잖아. 안 그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가부장적인 마인드로 아내를 대한다니. 너희 아빠 김서방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얼마나 엄마를 공주처럼 대한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는 줄 아니?
내 딸이라면 나보다 더한 대접하고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남편 때문에 골치 아프면서 밥 차리는 식모처럼 사는 꼴은 절대 못 봐. 그니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한테 빌려줬던 돈들을 받아야 될 텐데 갚겠다는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 말이 없으니 차라리 기부를 하고 말지. 우리한테 피해만 준 사람들인데 누구 좋으라고 그냥 이혼을 해. 그건 말도 안 되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도와주지 말걸. 아유, 예순이 넘으신 연세로 갑자기 주식에 뛰어들어선 돈 날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여기저기서 돈 끌어다 사고 칠 줄은 아무도 몰랐지. 한두 번 실패해서 아들한테 혼나고 며느리랑 사돈한테 손까지 벌렸으면 정신 차리고 손 떼야 되는데 지금까지 벌써 이게 몇 번째냐고. 자기 엄마가 사고친 거 있는 대로 수습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머님 단속 잘하란 말에 발끈하기 나다니. 막말로 그렇게 자기 엄마 감쌀 거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갚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감싸야지. 걔가 얼마나 모순적인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시어머니 무시하냐며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진짜 말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빨리 먹지 못한 게 후회된다. 내가 결정만 빨리 했으면 엄마가 돈 빌려주는 일도 없었고 돈 받아내려고 이혼을 미루는 일도 없었을 텐데 참. 세상에. 미니야, 일 어좀 주니? 사실은 한 2달 전인가 우리 영화사 앞으로 사돈이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 날 보자마자 펑펑 우는데 워낙 보는 눈들이 많아서 안으로 들어오시려 했는데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면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라갖고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게 그동안 사고쳐서 빚진 돈 갚으려다가 누가 들어도 욕심낼 만한 고급 정보를 얻게 됐는데 넣기만 하면 상한가로 수익 200% 보장이라니까 무리해서 매수하셨다고 털어놓으시더라고. 돈을 빨리 갚고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폭락으로 원금 회수도 못하시고 다 날리게 됐고 자취업자들이 빚까지 찾아와서 이자 내놓으라고 매일같이 협박해서 집에 있질 못하겠다 하시더라. 설마 이제 하다하다 사채까지 쓰신 거야? 아니 우리가 돈 갚으라고 닥달하기로 했어. 뭘 했어. 다 갚지는 못하더라도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으로 조금씩 갚는 모습 보여주길 바랬던 건데 결국엔 또 주식에 손을 대시다니.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거짓말로 얻은 돈 다 날려서 영 끊기고 신용대출에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다가 그거마저 갚지 못해서 신용이 바닥이 됐는데 이제 사채까지? 진짜 어이가 없다. 장기 연체로 모든 금전거래 정지되고 은행이며 카드며 온갖 곳에서 압류당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 회사까지 들이닥치는 걸 보고도 또 걔가 똥을 끊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도와주고 해결해줬더니 결국 제자리 걸음이라니. 왠지 한동안 조용하다 했어. 빨리만큼 소용해서 불안하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까 집에서 나오기 전에 오빠한테도 분명히 말했어. 너는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손 벌릴 생각하지 말라고. 사채 끌어다 쓴 거면 그전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의지가 불어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 얘기를 굳이 엄마 회사까지 찾아가서 말할 이유가 없는데? 설마 엄마한테 또 돈 빌려달라 했어? 빌려달라 했다고 진짜 빌려준 건 아니지? 지금까지 몇 번을 속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해서 갚겠다는 말을 믿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니? 이렇게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고 있는데 어디 매몰차게 그냥 돌려보내. 우리 회사로 찾아올 정도면 아무데도 말 못하고 혼자서 괴로워했을 텐데 안 그래? 사채 쪽은 일반 대출이랑 달라서 제때 이자 내지 못하면 집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는 놈들인데 사돈한테도 그럴까 걱정되기도 하고 사채에 손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봤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속는 셈 치고 빌려준 거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이혼하지 말고 다시 김서방이랑 잘 살길 바래서 니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지? 엄마 지금 웃음이 나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엄마가 계속 빌려주고 해결해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꾸 손 벌리는 거잖아. 내가 그 꼴 보면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서 돈을 또 빌려줘. 말이 좋아 갚겠다 빌려주겠다 하는 거지. 실상은 갚을 생각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잖아. 그렇지 않고서 날짜가 한참 지난 오늘까지 언제 갚냐 질문을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겠냐고.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그 돈들만 모아도 중고차 한 대는 그냥 뽑을 돈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갚은 게 없잖아. 이번에 빌린 건 또 언제 갚는데? 제대로 약속 받았어? 안 봐도 뻔하지. 또 차용증 쓰지도 않고 그냥 얘기 듣자마자 내줬겠지. 나 진짜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아우 귀 아파. 네가 이럴까봐 말 안 했던 거야. 이렇게 화내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말하겠니? 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사돈도 이제 눈치가 보이셨는지 미리 차용증까지 써오셨더라. 가족끼리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도 너무 죄송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서류라도 있어야 자기가 더 정신 차릴 거라면서 꾸역꾸역 나 데려가서 공증까지 받으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돈도 반성 많이 하고 어떻게든 갚으려고 하시는 걸 테니까 일단 상황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진 기다려봐야지. 가족끼리도 동거래하면 안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엄마. 자기가 공주에 몰리니까 알아서 차용증에 공증까지 받는 거 좀 봐. 그동안은 당연하게 도와줄 거라 생각하고 왼손으로 돈 빌려가선 입 싹 닦은 거지. 안 그래? 그래서 도대체 이번에 얼마를 빌렸길래 차용증까지 쓴 거야? 그렇게까지 할 정도면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꽤나 큰 금액일 것 같은데. 4천만 원. 나도 금액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세상에 간도 크시지. 어딜 겁도 없이 사채로 4천만 원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건지. 원금이 4천이면 다들 이자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참. 그 4천만 원으로 일단 더 이상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게 원금부터 갚기로 했고 이때까지 생긴 이자들은 꼬박꼬박 갚는 걸로 해야 되니까 집으로 찾아와서 앵패 부리는 일은 없겠지. 4천? 400도 아니고 4천을 사채 써서 그걸로 주식을 했다고? 나 진짜 미쳤구나. 아니 여유 자금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지. 여유는 개뿔. 우리한테 지금 빚이 얼만데. 그렇게 투자하고 싶어 미치겠음.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해야 되는 건지부터 좀 알고 해야 되면 좀 좋아.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여유 돈으로 하는 게 투자지. 이렇게 없는 살림에 가족이랑 지인 등쳐먹고 대출에 사지까지 끌어다 쓰면서 꼬라박는 건 투자가 아니라 객기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내 입만 아프지. 이로써 더 확실해졌네. 일이 없었다 해도 이혼하는 쪽으로 생각 기울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다 떨어져서 당장이라도 끝내버리고 싶어. 나 할 만큼 했고 기회도 여러 번 줬어. 그걸 모르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는 건 그 사람은 더 이상 갱생의 여지가 없다는 건데 이제 쓸데없는 걸로 시간 낭비하기 싫어. 엄마 태어나는 대로 이혼하자고 얘기할 거고 그때 차용증 주면서 당장 돈 갚으라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우 참. 김서방 모른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한바탕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지. 어차피 이혼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치? 그래 엄마 항상 미니 옆에 있어줄 거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네 편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해. 나 완전 마음먹었고 생각 바뀔 일 절대 없어. 이제 그냥 잠깐이라도 그 사람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아서 편두통이 올 정도인데 말 다 한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얼굴을 보며 지내겠어. 지금이라도 끊어내야지. 어차피 끝낼 건데 그때까진 그냥 엄마 병간호나 하면서 엄마랑 둘이 시간 보낼래. 지금부터 내 앞에서 두 사람 얘기 절대 꺼내지도 말고 어떤 연락이 와도 받지 마. 2달 뒤. 엄마. 나도 도착했어. 집 앞이야. 오늘 산 말 기억하지? 다 나왔다고 몸 막 쓰지 말고 한동안 걸을 때도 조심하라 그랬잖아. 오랜만에 집 왔으니 청소하겠다고 움직이지 말고 내가 조만간 청소업체 부르든지 할 테니까 제발 가만히 있어. 알겠지? 잔소리. 내가 2달 동안 너랑 같이 있으면서
평생 들을 잔소리 다 들은 것 같아. 네가 어른할 정도였는데 태어나고도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겠어. 아유, 병원 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더니 진짜 답답해서 나도 두 번 다시 입원하기 싫다. 감옥 갇힌 사람 마냥 집에 가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가 어렵게 들어왔는데 내가 미쳤다고 다시 병원 갈 일을 만들겠니? 그러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김서호한테 이혼 얘기나 잘해. 끝나는 마당에 또 싸우면서 감정 낭비하지 말고. 참나. 어차피 곧 이혼할 텐데 김서방은 무슨... 이제 김서방이라 부르지 마. 어차피 이혼하자는 얘기 전달만 하면 되는 거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좀 쉬고 있어. 얘기 다 끝나면 다시 전화할게. 누구세요? 예, 학수야, 너 배달시켰니? 주말이라고 늦잠 잘 때는 언제고 일어나자마자 배고프다 난리치더니 코를 못 참고. 아, 예, 나가요. 잠시만요. 어머! 깜짝이야. 야, 왔으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되지. 너희 집 오면서 왜 배를 누르고 그러니? 심장이... 어쨌든 얼른 들어와라. 배달이 왔으면 그냥 받으면 되지 왜 소리 지르고 그래. 음식 오기 전까지 좀 줄고 있으려 했는데 엄마 때문에 잠 다 깼잖아. 졸다가 깜짝 놀란다 그냥. 배달 음식 없으면 죽는 것처럼 집밥 타령하더니 잘만 시켜먹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알아서 하랬다고 진짜 어머님을 집으로 모시고 왔나 보네? 옷가지며 짐이며 싹 다 챙겨서 온 거면 아예 평생 모시고 살 생각인가? 아이씨 깜짝아. 농담은 미리 좀 연락 좀 해주면 어디가 뒀나? 2달 동안 연락 한 번을 안 하더니 갑자기 와갖고 너만 효도하냐? 나도 효도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가지 말라 했는데 꾸역꾸역 병간호하겠다고 나가면서 나보고 알아서 마음대로 하려며. 그래서 엄마 모시고 살려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건데 뭐 잘못했어? 어차피 가족이고 이미 2달 가까이 이렇게 같이 사는데 집이 2개나 있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왕 같이 살 거 엄마 집 내놓고 짐 싹 싸서 모셔왔으니까 너도 앞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처럼 제대로 챙기면서 살아. 알겠어? 뭐 지금 니네 엄마 모시면서 살라고? 내가 미쳤니? 그동안 너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사고뭉치까지 챙기라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또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온다 야. 그리고 누구 허락 받고 내 집에서 니네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으면 네 돈으로 집 구해서 효도하며 살면 되지. 돈이 없구나? 그렇게 니네 엄마 집으로 들어가 살래니까 집을 내놓고 여기로 데려오면 어떡해? 2달 만에 집에 온 내 기분이 얼마나 나쁠지 생각도 안 해봤냐 이 뻔뻔한 자식아?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게 나가지 내더니 개념을 버리고 왔나? 말끝마다 니네 엄마라고 하질 않나? 사람 개무실하지 않나? 얘 오랜만에 보자마자 욕 나오게 만드네. 나도 여기서 같이 사는데 이게 왜 니네 집이냐? 네가 까먹었나 본데. 집이야 니네 집에서 해줬을지 몰라도 여기 사는 동안 생활비며 몸에 들어간 돈들은 다 내가 벌어온 돈이야. 그 돈으로 먹고 놀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니네 집이라고? 참나. 야, 기분은 네가 아니라 내가 나빠야 되는 거야.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계시는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전에 대고 사고뭉치라면서 모시기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냐? 우리 엄마니까 다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거지. 다른 시어머니였으면 당장엔 버리치 잡혔어 너. 차라리 잡지 그래. 그럼 이판사판 나도 같이 머리채 좀 잡아 뜯을 텐데. 아쉽네. 저번부터 자꾸 네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편하게 생활했다 하는데 생각하지 마. 너한테는 항상 돈이 없으니까 벌어온 돈 우리 생활비로 썼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내가 그 돈을 쓰겠어. 네가 버는 돈은 니네 엄마 빚 갚는데 다 써도 모자란 그런 푼돈이잖아. 내가 너처럼 매일같이 출근을 안 한다는 것 뿐이지 대학 겸임 교수로 강의 나가서 너보다 훨씬 많이 벌거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누구든지 나가서 돈 더 많이 벌어오는 게 장땡 아닌가? 아무리 남자여도 여자보다 못하면 대접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욕심 부려서도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하여간 엄마나 아들이나 머리가 저렇게 나빠서야.
항상 같은 자리만 맴돌고 도돌이표 같은 인생을 살지. 이래서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뭘 믿고 저딴 놈이랑 결혼을 해서 나까지 멍청해지는지. 뭐? 너 지금 네가 무슨 말하는진 제대로 알고 내뱉는 거야? 아이 뭐 병간호한다더니 태어났다고 둘이서 낯소리라도 하고 온 거야? 그러지 않고서 네가 우리 아들 감히 그딴 소리 짓거릴 수가 있겠어? 취했으면 입 닥치고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계속 이렇게 막말을 내뱉으면서 까불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시비 털지 말라고. 제발 가오 좀 부리지 마. 네가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가오 부리면서 센 척을 하냐? 진짜 진절머리 나서 못 살겠네. 밖에 나가선 한마디도 못하는 놈이 그저 지 아내한테만 온갖 욕설에 가오해. 너는 제정신으로도 병신짓거리 많이 해대면서 왜 나는 술 취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술 안 먹었고 지극히 제정신이야.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건 네 알아서 하고. 네 같은 놈이랑 더 이상은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자 우리. 이혼해. 민이야. 지금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다퉈서 서로 기분이 상했다 해도 그렇지 어디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꺼내니? 어? 내가 너무 못난 시어머라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른으로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학수가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나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이해하지만 학수는 다르잖아. 어느 아들이 자기 와이프가 엄마 무시하고 창피주는데 가만히 있겠어. 학수 아들이니까 나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뿐이지 정말 너랑 싸우고 싶어서 이러겠니? 나만 빠지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로 이혼까지 얘기하는 건 민이 네가 너무 심했다. 이번에 우리가 못 들은 걸로 쳐줄 테니 다신 그런 말 꺼내지 마렴. 알겠니? 아이고 효자는 앞셨네. 효자는 앞셨어. 이렇게 효자인 아들을 두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이런 아들을 두고 왜 저희 엄마를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고 오열하면서 돈을 빌려달라 하셨을까? 이거 아드님도 알고 계세요? 엄마를 끔찍이 생각하는 아들인데 설마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죠?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돈을 꿨더니? 야, 너 말 제대로 못해? 울기는 누가 울어? 미니가 뭘 잘못 알았나 보네. 내가 어떻게 사돈의사를 찾아가서 그런 나 뜨거운 짓을 했겠어. 아마 내가 사고 친 적이 많다 해도 그 정도로 무대본 아닌데 무슨 소린지 난 모르겠네. 전 저희 엄마 회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엄마를 찾아갔다고만 했는데 그게 집일지 밖일지 회사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오시면서 효도하고 싶어하는 아들인데 설마 욕하기라도 하겠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효자인데 저희 엄마한테 빌린 돈이 얼마든 간에 다 갚아주겠죠. 혹시 발뺌하실까 싶어 이것도 가져왔는데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여기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용증. 사용증이 뭔지 다들 알죠? 이리 내놔봐. 아니 이게 뭐야? 저 사용증 이건 진짜 엄마 글씨인데? 엄마 진짜 쟤네 엄마 회사 찾아가서 돈 빌려서 아니 나한테 말도 없이 돈은 또 왜 이게 다 얼마야? 1, 10, 100, 1000만 14 4천만. 아니 4천만 원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이 큰 돈이 엄마한테 뭐가 필요하다고 무릎 꿇고 울면서까지 빌려. 이리 와. 뒷걸음질 치지 말고 빨리 말하라니까. 4천만 원이 왜 필요했고 빌려서 어디다 썼는지 당장 말하라고. 학수야 잠깐만. 엄마가 너무 놀라서 지금 아무 말이 안 나오는데 엄마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 좀 해봐. 이게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엄마가 괜히 그랬겠니. 아니야 그렇게 도끼 눈을 뜨면서 다가오는데 엄마가 어떻게 말을 하고서 거기 서서 가만히 있어. 내가 요즘 니네 엄마 조용해서 불안하다 했지. 애도 아니고 꼭 조용하면 사고를 친다니까. 그 큰 돈이 왜 필요했겠어. 또 주식에 날린 거지. 근데 이번 건 나도 좀 놀랐더라.
세상에, 간이 얼마나 배 밖으로 튀어나왔음. 무서운 줄도 모르고 사채 끌어다 쓸 생각을 해? 그것도 4천만 원씩이나. 베푸어, 난 나도 인정. 그거 인정하는데 자기가 수습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배포를 부려야지. 이건 뭐 나날이 불어나는 이자를 못 내서 사채업자가 집까지 찾아와 협박질을 하는데 아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겁먹은 채로 끙끙거리다 결국 우리 영어사까지 찾아와 도와달라 오해라는 건 너무 무모하잖아? 나이 먹으면 겁이 없어진다더니 그래서 그런 건가? 지금까지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빌려가더니 한 번에 4천만 원이라니 진짜 대단해.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건지 이번엔 직접 차용증까지 써오고 싫다는 사람 붙들고 꾸역꾸역 공증까지 받았대네. 그 전에 빌려줬던 돈들이야 쌩까더라도 4천만 원은 모르쇠 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나도 효자 아들한테 말하는 거야.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이니까 홍보 먹기 싫으면 제대로 갚으라고. 말도 안 돼. 엄마가 그랬을 리 없어. 너 이거 니네 엄마랑 짜고 치는 거지? 이혼하기 전에 그동안 빌려줬던 돈 받고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리 쪼가리 들이밀면서 수쓰는 거잖아. 요즘에 위존이 뭐니 해서 진짜처럼 잘 만들어내는데 돈 많이 준 다음에 뭐든 안 만들어주겠어. 네가 이딴 식으로 나오면 괘씸해서라도 이혼 못 해주지. 나 아무런 잘못한 게 없는데 남편은 나 몰라라고 2달씩이나 밖에 있다 돌아와 놓곤 갑자기 이혼 타령하는 주제에 부탁은커녕 차용증까지 만들어서 우리 엄마 모함을 해? 나랑 엄마랑 이간질이라도 시키게 된 거야 뭐야? 아무튼간에 나 일단 종이 쪼가리 믿고 싶지도 믿을 수도 없으니까 이까짓 걸로 사람 협박할 생각이라면 꿈 깨. 진짜 눈물겨운 효자네. 암만 전적이 많은 사람이어도 엄마니까 믿는다 이건가? 그럴 줄 알고 이사장실 CCTV 영상도 가져왔어. 난 또 자기 엄마가 무릎 꿇고 울면서 돈 빌리는 모습 직접 보기 힘들까봐 차용증만 보여준 건데 이렇게 사람 매력 무시하다니 서운하네. 그럼 이 차용증이 정말 우리가 위조한 건지 니네 엄마가 써온 건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 이딴 종이 쪼가리야 얼마든지 위조할 수는 있지만 영상을 조작할 수는 없을 테니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직접 보면 되겠네. 잠깐만. 미냐, 그건 안 된다. 참면 안 돼.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얘기할 테니까 제발 그 영상만은 보여주지 마. 엄마 그래도 엄마인데 엄마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어디 자식한테 보여주겠니? 김학수, 엄마가 사실대로 다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민이가 하는 말 다 맞고 저 차용증 내가 직접 써간 거야. 사도는 괜찮다고 손살을 쳤는데 이번엔 어찌된 일인지 양심에 걸려서 어떻게든 믿음 주고 싶어서 집에서부터 작성해 갖고 사돈 설득이 공증까지 받았어. 조작 같은 거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한 거니까 민이 말 믿. 아이 엄마, 내가 진짜 설마 했는데 미주설이라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엄마 믿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주식에 손도 안 내겠다고 약속했잖아.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내 길거리에서 돼지야 정신 차리겠냐고. 그렇게 죽는 걸 보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같이 죽어. 같이 죽으면 되잖아. 민이야, 악수 좀 말려봐라. 얘 지금 눈 완전히 돌아서 내 멱살이야. 악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지. 진짜 그만 누려고 했는데 이 도둑에 너무 아까운 고급 정보를 알게 돼서 어떻게든 한 번에 빌린 돈 갖고 있다는 생각에 악수야, 이거 좀 넣으라니까. 듣기 싫어. 꾸준히 돈 한 번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 큰 돈을 왜 한 번에 갖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 건데. 내가 암만 힘들게 돈을 벌어도 보일새도 없이 엄마 빚 갚는 데 빠져나가서 5살이나 어린 년한테 남편 대접도 못 받고 매일 기죽은 채로 눈치만 보면서 살고 있어. 엄마 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처녀는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호의호식하는데 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늘어나는 빚덩이 감느라 개고생만 하고 있다고. 주식, 그 빵을 놈의 주식, 정보랍시고 등쳐먹는 새끼들 다 죽여버리고 감옥 가던 따라 죽던 내가 결판을 낼 테니까 당장 앞장서 내 눈앞에 다 데리고 오라고.
여자인데 꼴랑 이 돈도 못 갚아줘? 발뺌할 수도 없게 차용증 들이미니까 아주 발악하면서 엄마 멱살을 잡네. 그래, 이게 맞는 거지. 진작부터 이랬어야 되는 거라고. 암만 사고 쳐도 해결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가족끼리는 아무리 돈 빌려줘도 갚으란 소리 안 할 거라 생각해서 감싸기 급급했나 본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네가 갚아야 된다니까 어때? 눈 돌지? 짜증나지? 난 어땠겠냐? 양심이랑 눈치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 비위라도 맞추려고 발광했었어야 됐는데 적반하장으로 가짠지도 않은 남편 대접 운운하면서 가부장적인 사고로 나한테 바라는 것만 많았잖아. 그것뿐이야? 말끝마다 니네 엄마라고 짓거리면서 넘어져서 입원했다는데도 걱정하긴커녕 그저 네 주둥이에 들어갈 밥상 걱정이나 하고 있는 놈을 내가 뭐가 이쁘다고 계속 데리고 살겠어? 네 엄마가 암만 사고뭉치라도 네가 나한테 괜찮은 놈이었음 그럭저럭 어떻게든 껴안고 갔을 텐데 둘 다 갱생이 여지도 없이 그냥 꽝이라 더는 가족으로 묶여있고 싶지 않다는 게 내 생각이야. 이거 변함없을 테고 이미 있는 대로 정이 다 떨어졌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금전적인 부분도 해결해줬으면 좋겠네.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갚을 돈도 많은데 설마 이혼 소송까지 갈 생각은 아니지? 그동안 우리가 너네 집에 해줬던 것들 나열만 해도 너 이미 가망 없어. 조만간 우리 변호사 찾아갈 거거든?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니까 쓸데없이 잔머리 굴리지 말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니까짓 거 짓밟아봤자 뭐 하겠니? 불쌍한 네 사정 생각해서 협의 이혼으로 끝낼 테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해. 제 말에 정말 위자료까지 뜯길까 겁이 났던 건지 아니면 현실을 깨달은 건지 이혼 서류에 순순히 사인하더군요. 덤비면 짓밟아주려고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쉽게 꼬리를 내려서 내심 아쉬웠어요. 집도 저희 엄마가 결혼 선물로 해줬고 생활비 또한 제가 부담한 게 많아서 소송으로 갔어도 어차피 제가 승소했을 테지만 더 시간 끌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갈라설 수 있게 된 걸로 만족하려고 해요. 공증까지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앞세워 4천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올해 안으로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그 전에 빌려줬던 금액들은 모르쇠 하는 모습에 괘씸해서 이체 내용 및 대화 내용들을 첨부해 증거로 갖고 있고 혹시라도 갚지 않는다면 사용증과 함께 제출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모든 돈을 갚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물론 각서받고 공증받아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 거니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무조건 갚겠죠. 그지만은 많은 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망가졌지만 저는 달라진 게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은 거?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다시 되찾은 제 자유로운 솔로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효도를 운운하며 골칫덩어리인 자기 엄마를 감싸더니 결국 본인만 골치 아프게 된 전남편과 같은 잘못은 번번이 저지르며 반성은커녕 일만 벌리는 전 시엄마. 이제 다른 사람 끼워넣지 말고 모자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하루빨리 저희 돈이나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